이거는 표, 외, 리, 속리자입니다. 네, 안내자입니다. 요 표, 외, 리, 네라는 한의학적인 명칭이 있어요. 이것은 질병이요. 질병이 발생되는 장소, 즉 병이 발생되는 위치나 장소를 의미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표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머리 두부하고 목하고 두부, 이 등 배부, 이거를 표라고 해요. 이 표는 머리나 또는 어깨나 또는 경추 부위, 경부, 목 부위죠. 그 다음에 배부, 등 쪽에 배 부위에 질병이 발생되는 장소를 표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장소입니다. 위치. 그 다음에 그럼 외는 뭐냐? 외증은 가슴 부위 있잖아요. 이 가슴 부위, 이렇게 가슴 부위, 흉부라고 그래요. 폐도 있고 기관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슴 부위, 즉 흉부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외증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흉부에 어떤 질환이 있는 건 뭐죠? 기침, 해수, 기침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늑골 같은 데에서 뭐 염증이 생긴다, 늑막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객담, 가래가 나와서 객담하죠. 가래를 배출하는 거, 또는 객혈,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타나죠? 흉부에 나타나는 겁니다. 흉부의 모든 질환이 바로 외증으로 하자. 그 다음에 리증은 뭐냐면요, 리라는 것은 속리자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게 배꼽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배꼽 있으면 배꼽 윗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타나는 어떤 질병을 리증이라고 하자. 그것을 배꼽제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약자로. 제 윗부분이니까 상부, 제 상부의 어떤 질환, 어떤 질병, 이런 거를 리증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간염이 걸렸다? 그러면 간이 이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리증이다.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간염 다음에 경화도 있겠죠. 간이 굳는 거. 또는 간 밑에 쓸개가 있어요. 담낭염, 또는 담석증도, 돌이 끼는 담석증, 이런 것들도 리증이라고 하자. 또는 위나 이 소화기 질환이 있잖아요. 위도 있고, 위가 내려오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소대장위, 즉 소화기 질환도
리증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아까 배꼽 윗부분에서 이 흉부 아랫부분까지 리증이라고 했죠. 그런데 내증은 뭐냐? 내증은 제하부 배꼽 밑에 부분, 배꼽 밑에 부분을 나타나는 질병을 내증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것은 배꼽이잖아요. 배꼽 제자에다가 아래니까 제하부 질환. 배꼽 밑에가 뭐가 있을까요? 생식기 질환이죠. 생식기. 네? 생식기 질환은 뭐예요? 자궁, 자궁, 또 방광, 그렇죠? 방광염, 이런 소변 관계, 또는 자궁의 염증, 전립선 질환, 전립선도 상대겠죠? 이런 생식기에 관련된 거를 내증으로 하자. 그래서 표에리네를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한 단어로 표시를 한 거예요. 한 글자로. 그래서 표증, 외증, 리증, 내증.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소화기 질환의 리증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하부에 직장이나 대장을 통해서 직장 항문 질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소화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리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질병의 위치를 나타내는 글자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 표웨리네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표웨리네를 알아야 이제 그 육경변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상한론에서 말하는 육경변증. 첫 단계에 태양증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증. 주역에서 제가 잠깐 그 괴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태양증은 표증이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외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태양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표증 아까 뭐라고 했죠? 머리가 아프다. 두부니까요.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태양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증은 뭐예요? 기침을 하거나 가래를 끓거나 그 다음에 객혈을 하거나 외증이죠. 그러면 태양증이라고 하자. 그런데 또 하나, 태양증은 표증하고요. 외증이 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태양증으로 하자.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그러면 태양증이다. 그 다음에 태양증 다음에요. 다음 단계에 양명증이라는 게 있어요. 양명증. 양명증은 리증. 리증은 아까 이거죠. 리증. 제상부, 즉 소화기 계통이나 간이나 담낭 이런 부분들에요. 위 이런 부분 소화기 질환 리증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양명증이라고 하자. 또는 내증. 내증은 제하부 생식기 질환이라고 있죠. 소변 상태, 방광, 소변이 분리한다든지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또 자궁에 문제가 있다든지 자궁에 염증이 있다든지 내증이죠. 양명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아까 리증하고 이것은 리증하고요. 뇌증이 동시에 나타나도 양명증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증은 배가 소화가 안 되면서 소변에 문제가 있다. 양명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간에 문제가 있으면서 또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다. 양명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소양증이다. 소양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양증은 잘 보세요. 태양증, 아까 태양증이라고 했죠? 자, 태양증에 리증이 리증, 즉 리증은 소화기 질환이죠. 태양증에 리증이 섞여 있는 경우, 태양증의 리증. 예를 들어서 태양증에는 어깨가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소화가 안 되고 또 간에 어떤 염증이 있고 어깨가 아프고 또 간에 염증이 있고 또 담낭에 염증이 있고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경우, 네? 섞여 있는 경우를 소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태양증에 리증이 섞여져 있다. 그럼 소양증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괴상으로 양증이에요. 양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음증이라는 게 있어요. 태음증은 잘 보세요. 양명증은 아까 리증과 뇌증, 즉 리증은 소화기 질환하고 생식기 질환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양명증이 악화된 거예요. 악화됐다. 더 나빠졌다. 병이 진행했다. 그럴 때는 양명증을 잘 살펴서 태음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더 나빠진 경우. 이걸 잘 기억해요. 이게 양증에서 음증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소음증이다. 이게 있어요. 소음증은 뇌가 모두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 이 소음증은.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생식기 질환도 있고 그다음 기침도 하고 표리내가 모두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섞인 경우예요. 섞인 경우, 섞여 있는 경우, 표리가 모두 섞여 있는 것을 소음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거름증이다. 거름증. 이 거름증은요, 소음증이 아까 표현이네가 다 섞여 있는 것을 소음증이라고 했죠. 요것이 더 진행된 상태, 네? 더 병이 진행된 경우, 이 표에리네가 더 심하게 진행된 경우, 또는 악화된 경우, 또는 발전된 경우, 이런 거를 거름증이다.
자, 고름증이 된 다음 단계는 뭘까요? 사망, 생명에 이렇게 되는 사망 단계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여기까지를 음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이 처음에 제가 말했던 표외리내는 질병의 장소나 위치를 말하는 건데 육경병증을 들어가 보면 태양증, 양명증, 소양증, 태음증, 소음증, 고름증이라는 어떤 상한론적인 육경병증이 있는데 바로 장소를 알면 태양증인지 양명증인지 소양증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의학을 하는 분은 태양증은 발열오한 뭐 해가지고 막 암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관련된 증상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장소만 알면 증상은 저절로 태양증인지 양명증인지 소양증인지 태음증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알고 장소를 나타내는 구분을 알아야 증을 한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병에 제가 항상 그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증에서 음증 단계로 진행 단계, 이것은요. 어떤 질병이 진행하는 단계로 가는 거를 1번에서 6번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질병이 호전되는 단계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증상을 보고도 지금 병이 좋아지고 있구나 또는 악화되고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육경병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요즘에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받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그거를 한방에서는 외사라고 해요. 외계 사기다. 진입 경로가 분명히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6단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감염에 걸린 사람이 장소가 있으면서 이게 태양증이다. 그러면 태양증에 관련된 처방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한 처방을 쓰는 게 아니라 근데 병이 또 양명증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양명증에 관련된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태음증도 마찬가지고 거름증도 거의 그 사망 직전 상태도 여기에 관련된 처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처방이 다 다르죠. 근데 여기서 호전이 돼서 5단계, 즉 소음증 단계였다. 그럼 이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좀 좋아졌다. 소양증으로 왔다. 그 소양증의 약을 그때 그 환자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호전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안타까운 게 그 요즘에 이제 전염병 관리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양방에서 한 가지의 처방을 연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질병을 못 잡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외사 즉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분명히 증상이 다 틀릴 거예요. 뭐 무증상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소화기 증상도 나타나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그 관련된 처방을 구분하여 쓴다면 사망에 가는 단계까지는 막을 수가 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한의학적인 이론을 보면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양방과 한방을 빠르게 협진을 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한방에서 그러면 이 외사의 관계, 즉 바이러스에 관련된 관계를 치료를 하려면 태양증의 입원실을 따로 놓고 양명증 입원실을 따로 놓고 소양증 입원실을 따로 놓고 그 6개 단계에 구분된 입원실을 놓고 그 환자를 그 입원실에는 그 약을 투여해서 환자가 태양증에서 빠르게 질병이 탈출될 수 있도록 사망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한의학적인 전염병 관리에 대한 치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의학적으로 이미 태양증, 양명증, 소양증, 태음증, 소음증, 고름증의
발전 전경 단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처방만 해도 환자가 진입 단계, 즉 사망 단계까지는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린 것은 표외리내라는 말이 한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글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표외리내라는 것은 한자 뜻대로 돼 있지만 사실은 질병의 위치가 어디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네 가지의 구분 글자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